집에 찾아와서 얘 아내분한테 이 남자 내놓으라고, 이 남자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고 자기가 증거를 다 보여줘. 성관계 했던 거 영상, 뭐 우리 집에 이 남자의 물건들, 여기가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집이고 막 다 보여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얘기하기 시작해. 상간자를 찾아갔을 때 반드시 험악하지만은 않고 드문 경우지만 둘이 한 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경우 있어. 상간자들도 진짜 피해를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진짜 속는 경우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있어요. 진짜 있고, 나는 어리고 순진한 친구가 그렇게 나이 많은 그 선배 회사, 그러니까 상사죠? 그런 분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봤고, 이게 진짜 모르는 상황일 수 있어요. 신입이고 막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좀 같은 부서 아니고 그러면은 충분히 모르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이혼할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합심해서 증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경우도 맞아. 비슷하게도 외도를 알았을 때 상간자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상간자의 배우자를 찾아가기도 해요. 배우자와 공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공유하고, 그럼 서로의 어떤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거든. 이때는 이날은 이때 갔었는데 이날 그럼 이날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한 팀이 또 될 수 있는. 근데 또 상간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미안해. 만날 때도 미안했어. 정말 미안한데 자기도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기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통화를 했을 때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안 만나려고 했는데요, 진짜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사정이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 할 말이 하나도 없지만요, 그래서 그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 근데 이렇게 하면 용서해줄 마음이 생겨, 그죠? 용서를 진짜 실제로 해주신 분도 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으로 끝내준다거나, 아니면 취하하고 합의를 해주신다거나, 상간자가 미쳐버리게 하는 상황들이 있죠. 대단한 사람이었어. 진짜. 얼마나 아내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괴롭혔는데, 그냥 뭐, 아나무인이야. 집에 찾아와서 얘 아내분한테 이 남자 내놓으라고, 이 남자 나랑 같이 살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나랑 얼마나 잘 지냈었는 줄 아냐면서 자기가 증거를 다 보여줘. 막 뭐 성관계 했던 거 영상, 뭐 우리 집에 이 남자의 물건들, 여기가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집이고 막 다 보여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가서 얘기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나 이 남자랑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나 지금 배신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이걸 동네방네 자기가 떠들고 다녀요. 이 보통의 아내분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전업주부인 이 아내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감당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뭐 우리 형사고소하고 다 했지. 근데 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아내분 입장에서 형사고소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걱정되는 마음이나 힘든 마음이 사라져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있다. 상간자를 만나러 갔을 때 화나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 아내가 이제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이제 찾아간 거지. 이 상간녀는 이미 시댁 식구하고도 이미 다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오히려 더 끈끈한 거야, 나보다 더. 그러니까 나는 물론 이제 좀 약간 성격상 이렇게 시댁에 그렇게 좀 이렇게 살갑게 못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던 거야. 되게 사근사근하고 애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어머니, 그러니까 저 왔어요. 그렇게 뭐 남편을 녹이듯이 녹였나 봐, 시댁 식구들을. 그래서 이미 너무 끈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상간녀를 찾아가서 상간 사실을 안다고 알리고 막 하는데도 인정은 하지만 본인이 이미 여기 더 시댁 식구들하고 끈끈하고, 오히려 이렇게 막 시댁의 어떤 행사, 나도 가지 않았던 그런 행사들에 참석한 이런 사진들까지 다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뭐 간 목적이야. 누군지 보러 갔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추궁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지. 예, 가서 내가 모르던 사실 오히려 더 알게 되고, 이게 내가 오히려 외부인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괜히 갔다 싶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맞아. 진짜 이런 경우 저도 있었어요. 아내분은 그 전업주부고 좀 내성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일들은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시부모님은 가만 이렇게 여우 같은 그런 며느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탐탁지 않고 그리고 전업주부인데 돈을 좀 벌어갖고 내 아들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었어. 근데 남편이 자기보다 그러니까 본인보다 더 괜찮은 직업을 가진 그런 여자를 이제 만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여자애가 마음에 드는 거야. 그 부모님들이. 이 여자는 또 되게 싹싹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머님 제가 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막 이런 스타일인 거지. 근데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내 아들이 이 여자랑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분이 외도를 하는 걸 알게 됐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이 부모님들하고 이 사람들이 완전 한 팀이 돼가지고 헤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나를 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진짜 막 데려가가지고 막 뭐 재산분 어떻게 해줄 테니까 합의서 써라 하고 막 부모님 시부모님들이 합의서 쓰게 하고 너무 화나지 않겠어요? 난 정말 지고지순하게 애들 열심히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나온 사람들 때문에도 화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 이제 다 분명히 알고 이제 딱 찾아갔더니 아 그래요? 돈 드릴게요. 2천이든 3천이든 줄 테니까 돌아가세요. 사과도 없이. 너무 화가 나지만 사실 할 게 없거든. 돈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도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랬을 때에 사실 굳이 판결로 가면은 많이 나와도 3천 그 이상을 많이 못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막 거액을 내기를 해. 그럼 예를 들면 최소 막 5천 이 정도를 하고 우리 좋게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소송 가서 소송하는 그 시간과 고생과 나왔을 때 비용이 이거보다 나으니까 현실적인 생각들도 막 드는 거야. 너무 괘씸하지. 처음에는 그치. 괘씸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간자 쪽에서 큰 돈을 제시를 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잖아. 있죠. 나는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맞아.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잘잘못을 좀 명백히 해야겠다. 그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지. 상간자가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경우. 근데 그게 흔하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아내가 알았다는 걸 확실히 상간자도 알게 됐을 때 그때 이걸 마무리하려고 사과를 하러 오는 케이스도 그치.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유리한 증거 수집을 하려고 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이미 남편하고 말 다 마쳤고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찾아왔다. 지금 이게 사실인지 저도 확인을 하고 싶다. 저 그 남자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거든요. 근데 아내분이세요? 진짜 아내분이세요? 저 막 이혼한 거 이런 거 사진들도 봤거든요. 그리고 남편분도 말을 다 맞춰줘. 내가 인터넷에 있는 그 뭐 이혼 신고서 이런 거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혼했다고 거짓말했어. 그 말 맞춰주면 상간자는 쏙 빠져나가잖아요. 만나기 하루 전에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 어떤 마음을 하고 가야 될지, 뭐 아니면은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마지막 체크리스트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 조언을 받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나한테 무슨 증거가 있는지, 내가 부족한 건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 이제 증거 자료를 봤는데 굳이 안 만나도 되는 상황들도 있어. 그럼 굳이 이럴 땐 안 만나러 가도 되죠. 뭐 만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증거자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다거나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그걸 명확히 아니까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겠구나. 이거를 끄집어내야겠구나. 이걸 딱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그냥 가서 유야무야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녹음을 할 거잖아요. 녹음할 거면 녹음 기능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연습 정도는 해보고 가셔야지. 갔다 오셨는데 제가 뭐 잠바 주머니에 넣어놨더니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됐어요. 다시 가서 만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다시 가면 그 여자 똑같이 얘기하겠나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습해보시고 그리고 가셔라. 상대가 모르게 이렇게 녹음한다는 게 문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보통 도청인데, 그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이제 내가 녹음할 때 도청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내가 대화 당사자면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어. 직접 해도 되고 이렇게 몰래 숨겨서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꺼내놓고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이럴 때 팁이라고 하는 게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게 녹음을 해라. 도청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정도인 것 같고 녹음은 하셔도 된다. 내가 상대방을 녹음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도 같이 녹음을 하지 않을까요? 하겠죠. 보통 하죠. 상간자를 만났을 때 뭐 특별히 조심할 부분은 없긴 하지만, 뭐 용서를 해주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말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송하지 않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되어버려서 이제 소송에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본인이 뭐 어떤 용서를 하고 말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사실 그 자리는 상대방 얘기를 듣는 자리라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하는 거 봐서 나한테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네. 다 얘기하고 뭐 다 인정하고 나한테 잘 사과하면 그럼 나도 우리 가정 지키고 싶으니까 소송까지는 안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심약하셔가지고 남한테 좀 싫은 소리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 전날 밤부터 막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청심환 먹고 가시지. 이제 그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심리적인 위안을 주는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거기서 꼭 이렇게 뭐 우르르 가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본인의 어떤 페이스를 잊지 않기 위해서 누구 친구든 뭐 부모님이든 그죠. 같이 좀 있으면 힘이 될 만한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게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너무 떨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라고 분명히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백지가 되는데 옆에 있는 언니는 너무 침착해. 여기서 못하고 있으면 여기서 막히는 걸 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 며칠에? 몇 번이나? 이렇게 그렇지. 다 물어가지고. 그러면은 증거 수집이 좀 수월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 명 정도 같이 가시는 거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안 찾아갔으면 좋겠긴 해요. 이제 찾아가서 뭘 하고 싶다는 의뢰인들한테 증거 수집이 아니면은 굳이 찾아가지 말라고 해요. 가서 뭐 무슨 행동을 잘못해서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가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마음이 더 좋아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상처만 입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리해드리는 선에서 그냥 딱 정리하고 잊어버리실 수 있으면은 최대한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내가 찾아가야 된다, 뭐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찾아가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너무 떨려. 이 떨리는 것도 당연히 떨린데,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쉽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거든. 나는 얼마든지 떳떳하게 당당하게 진짜 어깨 확 펴고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되시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 사람을 마주해도 된다. 이런 강단 있는 마음으로 가셔도 된다. 절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너무 두려워하시면서 가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